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그레이징 기법하고 뭐 블렌딩 기법하고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그게 뭐 다른 거는 아니지만 반드시라는 그 전제 하에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레이징 기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거는 이 물감이라는 거는, 유화라는 거는 이 천천히 그리는 거잖아요. 빨리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빨리 그리려면 반고흐처럼 막 그 물감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라서 올리는 건데, 이제 시센말로 처바르기 기법이죠. 근데 그 기법은 안 마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살살살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해서 그 기법이라는 건 원래 사유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흐의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은 오랜 그 답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썼던 기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사유화가 될 수는 없죠. 그걸 뭐 죽고 나면 그만인데 사유화를 시키겠어요. 일단 그레이징 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물감을 희석을 해왔어. 여기 약간 린시드하고 트레이핀을 갖다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또 여기 들어가면 여기 또 오염되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색 계열부터 제가 이제 희석을 했어요. 이 원래 이 그레이징 메디움을 따로 파는데, 뭐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뭐 그것까지 크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를 뭐 하시면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용 그 메디움이 있긴 있는데, 그 반드시라는 거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그만큼 자유스럽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대가 선생들이 그렸던 뭐 물방울이나 뭐 이런 거를 똑같이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 문학에서는 일각 그런 거를 뭐 우리가 차용을 하면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뭐 거기서 베꼈다는 등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미술에서는 그게 좀 용서가 돼요. 왜 용서할 수 있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거기다가 범죄를 위해서 사인을, 만약에 그 물방울을 그리신 유명하신 분을 거기다가 똑같은 이름을 쓰면은 그거는 범죄예요. 그거는 의도가 충분하잖아요. 뭐 사기를 치겠다는 의도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갖 그런 위작을 한 거에 마지막 단계 그 사인을 함과 동시에 그 위작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범죄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똑같이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르블 박물관에 가가지고 베끼거든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 모사 수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드라큘라의 그 이 잔다르크를 이제 모사를 했는데, 뭐 잔다르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프랑스 국가를 갖다 연주하는 거 보면 진짜 끔찍해요. 뭐 가서 죽이자, 뭐 무찌르자, 뭐 이런 그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그 어떤 모사,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서조차도, 미술학교조차 그 이 모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요 장례로 또 이렇게 띄워 드릴 텐데, 근데 이 그 미술에서 이 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공유해요. 그리고 금방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그레이징 기법이 많은 사람들이 그 쓰는 기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심층 분석한 게 있어요. 그 이탈리아 까라바조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들이 계승해 온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 기법이. 그거를 설명할 때 제가 좀 이제 다시 할 건데, 일단 오늘은 브랜딩하고 그레이징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물감을 섞었어요. 자꾸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희석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 묽게 희석을 해야 돼요. 그레이징 기법은.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칠해 볼게요. 이거 작품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칠하니까 그 물감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어요. 잘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밑에 칠해 있던 그 색에 덧칠을 해도 그게 우러나오죠. 속에 있는 색이. 요게 그레이징 기법이에요. 근데 브랜딩 기법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 설명 들었던 그 젖어 있는 물감끼리 섞여 가면서 10개 만드는 걸 갖다가 브랜딩 기법이라고 하고, 요 그레이징 기법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투명한 색, 이건 이제 불어로는 트랜스파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쓰지 말고 만약에 불투명으로 계속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임파스토는 맞기는 하지만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웨이트 온 드라이라는 그런 기법인데, 그 기법은 뭐 그렇잖아요. 이 웨이트 온 드라이, 마치 뭐 이렇게 물감이 드라이는 마르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마른 상태에 꾸덕꾸덕해지고 마른 상태 위에다가 다시 그 불투명 그 유화 물감을 섞어서 올리는 기법은, 그거는 또 따로 이름이 있어요. 웨트 온 드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백칠한 그 장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그 유튜브를 만들겠다는 순간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 재료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에콜 데 보자르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핀카스라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 교수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학에 숙제를 내는데 그걸 해오면은 그 점수를 안 줘요. 왜 안 주나 봤더니 자기 수업을 들어온 사람만 주더라고. 얼굴을 내민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학점 따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얼굴 디밀고 뭐 그랬긴 하지만, 그 시절에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특이했던 거는 이제 밀랍 쓰는 방법. 아, 그거는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밀랍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업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렇듯이 제가 이런 재료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침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하고, 한동안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저 개인적인 목적만 해가지고 제 작품만 계속 올렸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한번 보고 나면은 그거 다시 보려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미술운동 했던 싹공일기처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의미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자. 제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지식이지만 같이 나눠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새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몰랐거든요. 무궁무진합니다. 뭐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도 지금 뭐 이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시면은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진짜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레이징 기법은 반드시 마른 위에다가 적당히 말려야만 그 위에 그 투명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감 회사들은 이 그레이징 메디움을 따로 팔긴 팔아요. 근데 그거 사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이 기름칠의 원리는 뭐냐면, 이 먼저 있던 바닥보다 위에 올리는 기름은 조금 더 기름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갈라져요. 말라 터진다고. 논바닥처럼 말라 터진다고. 밑에가 질고 위에가 말라 있으면은 그게 터지는 거예요. 밑에 그 수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원칙적인 기본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새 계속 올리고 있는
뭐 브랜딩 기법, 임파스터 기법 이런 거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블렌딩 기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블렌딩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술도 우리가 브랜딩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와인 참 좋아하시는데 뭐 와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 소믈리에 선생들도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이 와인도 제조할 때 여러 가지 그 와인을 섞어서 브랜딩을 한다고. 뭐 그런 이 품종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이 세면은 또 약한 그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섞는다고요. 가령 뭐 쇼비뇽이나 멜롯 이런 거는 극과 극인데 그걸 섞는다거나 해가지고 그 맛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입을 해서 파는 것도 이제 브랜딩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글레이징은 이 마른 바탕 위에 이렇게 투명하게 올릴 수 있는, 비벼서 그 투명의 척도는 아주 투명한 것부터 뭐 적당히 투명한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인물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쓴 사람은 뭐 엄청 많죠. 뭐 렘브란트서부터 뭐 인물화 꽤나 하신다는 선조들은 다 했어요. 그 방법을. 그래서 흔한 기법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강연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그 말을 하자니까 그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떤 언어에 대해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붉은색을 했지만 이제 한번 푸른색도 한번 해볼게요. 이 푸른색도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 이제 해볼게요. 이게 보면은 그 밑에 층이 슬슬슬슬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한쪽에 뭐 명암을 준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바닥색을 좀 더 깊이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쓰면은 마치 우리 그 동양 그 어떤 이 기법에 있는 수묵화 기법 있잖아요. 스며드는 거.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라고 해갖고 뭐 동양을 또 너무 좋아하는 이 분들은 그 어떤 또 이 서양 재료하면 아주 극도로 또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다 어차피 다 비슷해요. 그리고 기법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만 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외국도 화가가 엄청 많잖아요. 더 뭐 서양화는 더 뭐 과학적이고 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으니까 더 그런 기법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기법을 그레이징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짬밥수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다 저절로 익혀진다고 이런 게. 근데 새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려. 이게 뭐지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또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그 제 거 그 재생 틀어놓으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래요. 뭐 엊그제 1000명 넘어가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500명씩 느는 거 보니까 야 이제는 많이 보시는구나,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뭔가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면은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제가 미술이라는 게 수도자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수도자는 말하자면 돛 닦는 분들이신데,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설법을 갖다 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좋은 세상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또 분들을 위한 그런 또 이런 수도승들도 있고 그런 건데, 이 화가는 목적은 당연해요. 화가들도 그림 그리는 재주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또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줘가지고 어떤 거 그렸더니 굉장히 행복하다, 어떤 거를 봤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하나의 다 역할이라고, 화가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구독층들이 이제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나중에 다시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육아를 하시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을 때는요, 그 경쟁을 수없이 했던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선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육아를 끝내고 이제 새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뭐 사기치기 참 좋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기를 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뭔가 경제적인 거에 연관이 돼 있어야 그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많이 당하신다고. 이제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방법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도 끝없이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평생 이거를 해왔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그레이징 기법 잊어버리지 마시고 브랜딩하고 그레이징의 어떤 그 차이, 그런 거를 꼭 숙지하시고, 기법을 쓰실 때는 그냥 막 무턱대고 이 젖어 있는 상태에다 막 그레이징 기법 막 쓰고 그러지 마시고,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재밌으셨으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새는 이렇게 다른 유튜버가 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